정부가 지난주 전국 83만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대출이나 세제 규제에는 변동이 없는데요. 대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은 수요가 늘면서 값도 크게 올랐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고양의 한 오피스텔 단지입니다. 이른바 오피스텔이지 아파트처럼 설계된 이른바 아파텔입니다. 지난해 1월엔 4억 5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12월엔 10억 4천만 원까지 2배 넘게 뛰었습니다. 한 달에 거의 5천 이렇게 올랐던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선 담보인정 비율 LTV가 40%에 불과하지만 오피스텔은 시세에 관계없이 집값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이 비교적 쉬운 데다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만큼 1순위 청약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수요가 몰리는 겁니다. 신혼부부라든지 아이 하나 있는 그런 부부들이 좀 많이 오는 편이에요. 청약을 할 때는 이걸 집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청약 통장을 활용해서 한 번 더 집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마저 가격이 치솟으면서 청년층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 정년기이기도 하고 이제 집을 구해서 나가야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선택의 폭이 좀 많이 줄은 것 같아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괜찮으면 값이 막 이렇게 몇 배씩 뛰어버리니까 아파트 살기는 사실 힘든데 그래서 원룸, 투룸 사는 걸 텐데 거기도 올라버리면은 매매가와 함께 전월세 가격도 치솟고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딴 데로 이사 가고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긴 하죠. 전세 대출 받아도 자금은 많이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비싸니까. 지난달 수도권 오피스텔 가격은 한 달 전보다 0.09%, 전세값은 0.28% 올랐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네, 최근에 아파트 공급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면서 그 주요 입지에 있는 신축으로 공급하는 아파텔에 대한 이 관심도들 또한 상당히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파텔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왜 투자를 할 만한 상품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자, 제목 아파텔 왜 아파트 대체 투자로 떠오르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단어부터 정리를 하고 가면 이 아파텔이라는 걸 알기 위해선 기본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피스텔을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텔은 과거 이제 오피스의 주거 환경,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주방시설 이런 걸 넣어서 결국에 6, 7평 정도로 주거시설을 갖추는 게 오피스텔로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보이시는 사진같이 도면이 이렇게 1인 거주하기에 적합하거나 아니면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기에 적합한 구조로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피스텔에도 장점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 장점들을 이용해서 이제 전용 84제곱 정도 아파트 크기 정도가 나옵니다. 3룸 정도가 나오는데 그 정도 전후로 해서 아파트 구조로 건설하는 경우 그래서 아파트 거주의 대체제로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이 바로 아파텔입니다. 보이시는 게 이 실제 아파텔의 도면도인데 아파텔의 모양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이 3개 있으면서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화장실 2개에 이런 웬만한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아파트의 대체제로서의 문제가 없을 정도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자, 이 아파텔 무엇 때문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취득세 4.6%입니다. 4.6%라는 취득세는 과거에는 이게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주택자들 기준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면 8.8%, 13.2%라는 어마어마한 취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취득세에 비해서는 이 취득세 4.6%가 작아 보이는 착시 효과를 일으키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보통 40%까지밖에 안 되는데 현재 아파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피스텔의 장점을 가지고 와서 결국에 70%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텔, 보통 오피스텔은 중심 상업지구 인근에 위치한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상업시설이다 보니까 편의시설도 많이 갖추고 있고 대중교통 또한 버스나 이런 것들, 지하철 이런 것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해서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장점만 더 부각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 기준에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보유한다 하더라도 무주택자 기준에서는 무주택을 쭉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에 산정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주택이 아닌 걸로 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주택이 돼서 결국에 청약까지도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조건 충족 시에는 전매도 가능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규제로 인해서 다 전매, 사고 파는, 등기 전까지 사고 파는 이런 것들 행위를 제한을 받지만 이 아파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조건만 충족한다라고 하면 전매도 가능한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각종 세금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이 투자로서의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과연 그러면 아파텔, 내가 지금 오피스텔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오피스텔, 아파텔 가격 상승하느냐,
내가 주위에 오피스텔 투자하는 사람 많이 봤는데 가격 많이 못 오르더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께 꼭 여쭤봐야 되는 부분이 전용 면적이 얼마나냐. 원룸만한 사이즈면 가격 상승에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크기가 크고 아파트의 대체재로 이용될 만한 사이즈면 보통은 이 전세 가격과 함께 상승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보이시는 건 지금 그래프는 이 오피스텔의 파란색이 매매 가격, 그리고 초록색이 전세 가격인데 전세가 상승될 때 아파트 매매 가격도 상승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과거 최근 한 3, 4년 정도 안에는 아파트 요게 한 3, 4년 정도 기간인데 전세 가격이 상승되지 않다 보니까 이 오피스텔의 매매 가격이 상승되지 않는 모양새를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아파트의 구조가 큰 면적이다 하더라도 가격이 상승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것들이 사실이지만 이게 지금 최근의 현상이 어떻습니까?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폭등을 하려고 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전세 가격이 만약 더 오른다면 결국에 따라서 오를 만한 상품들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따졌을 때 가장 먼저 주목받을 만한 상품입니다. 보통 아파트 전세를 거주하는 사람들이 전세 가격을 못 이기고 다시 이 아파트의 종류의 전세로 들어가는 수요층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전세 가격이 오를 때 아파트 가격이 같이 오르는 이걸 동조와 커플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커플링의 반대 단어가 디커플링인데 비동조화, 이 전세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매매 가격이 오르는 상품은 대표적으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이 전세 가격과는 상관없이 오르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따라 올라가야 되는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전세 가격이 상승됨에 따라서 매매 가격이 상승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가격이 분양 대비해서 최근에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보이시는 건 지역들, 주요 입지입니다. 성남, 서판교, 일산, 동안구, 덕양구, 광교, 좀 주요 지역이죠. 경기도 지역에 있으면서도 좀 주요 입지에 있으면서 전용 면적 자체가 80제곱을 넘어가는 아주 큰 사이즈인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 한 2년 정도에 입주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2년 사이 입주했는데 당시 분양가들이 한 5억 원, 3억 원, 4억 원, 6억 원대 분양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것들의 전세 실거래가부터 호가를 관로 안에 있는 호가인데 관로 안에 있는 가격까지 보게 되면 이 작게는 1억 원, 크게는 막 5억 원, 6억 원까지도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아파트, 오피스텔도 가격이 오른다라고 이런 결과물을 바탕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전세가가 상승이 되고 가격이 상승되는 모습에서 지금 적절하게 투자를 할 만한 상품이다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또 궁금한 부분이 결국에 아파트, 아까 여기가 세제 혜택이 있는데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느냐 이 부분이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건 충족 시에는 전매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지 않고도 내가 투자를 했다가 한 2년 정도 등기하기 전에 매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취득세가 안 든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4.6%가 고정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 다주택자가 투자할 때 8.8%, 13.2%이기 때문에 이런 취득세를 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절반 수준의 취득세이기 때문에 괜찮은 투자처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요즘 최근에 관심도가 많아서 문의가 많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준비해봤는데 생활형 숙박시설 또한 14.6% 정도의 취득세가 나온다. 하지만 다른 점도 있기 때문에 포함시켜놨으니까요.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매 시의 양도세. 그러면 전매했을 때 양도세가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대비해서 상당히 적은 이 양도세이기 때문에 내가 수익이 많이 났을 때 이걸 내야 되는 세금이 너무 많으면 투자의 의미가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매 시에는 이 양도세 계산에서 많은 우위를 점하고 양도세가 많이 절감이 된다. 이런 부분을 중심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할 경우가 있겠죠. 내가 분양을 받았는데 여기에 잔금을 치러야 될 때 전세를 맞춰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세입자 전세 대출은 이 아파트, 오피스텔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아파트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세입자의 전세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가장 아파트과 생활형 숙박시설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입자 맞추는 게 많이 힘들다. 그래서 실거주용을 제외하고는 매수하기가 조금 겁이 나는 상품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수 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큰 혜택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약 시에는 이게 뭐 등기를 하기 전이건 후건 주택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걸 보유한다 하더라도 아파트를 보유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자격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취득세 계산을 할 때는 이 분양권인 상태에서는 이게 주택으로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내가 나중에 아파트, 주택 종류를 하나 샀을 때 중과 적용을 안 받을 수도 있다라고 계산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고요. 다만 등기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 또한 주택으로 포함은 될 수 있다. 그리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분양권 계산할 때는 분양권으로 계산할 때는 이건 주택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다만 등기 이외 전입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포함될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지금 보시는 생활형 숙박시설과 동일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 생활형 숙박시설로 비교했을 땐 요 하나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파트에서 봤을 경우에는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든 규제가 아파트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규제를 피해 나가는 투자처로는 최고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금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고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분양권 상태, 이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의 아파트의 경우와 등기를 하고 났을 때의 경우가 조금 다르다라는 부분을 명심해야 되는데 우선 청약시 기준에서는 주택이 분양권 상태건 그리고 등기를 했건 주택으로 판단을 안 합니다. 그래서 무주택 자격 유지가 가능하다. 전세가 오르는 게 부담이 돼서 내가 결국에 뭔가를 사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취득세 기준에서는 이게 주택에 안 들어갑니다. 하지만 요 분양권 상태에서는 안 들어가고 주택수 산정에서도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세제 혜택이 있지만 등기를 하고 나서는 포함이 된다. 양도세 또한 전매 시에는 혜택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다가 요게 요 기준을 넘어서는 순간 그리고 전입신고라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것도 주택으로 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요 계산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신다면 요 전매 상태에서 매각을 해도 충분한 시세 차익을 또한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투자처, 매력적인 투자처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쭉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아파트에 누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에게 적합하느냐라고 따지면 자, 첫 번째, 아파트 청약을 대기하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유는 청약 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전세 가격 폭등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전세 가격 폭등의 무풍지대로 좀 이동을 해서 거주를 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면 내가 지금 주택을 서울에다가 뭐 아니면 경기도 유망 지역에다가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실거주를 하려고 하면 지금 대출 제한이 뭐 40%에서 50%로 제한이 되는데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6억짜리를 사더라도 3억 5천 뭐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7억 원짜리를 사더라도 뭐 한 2억 원 정도 투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처로 매력적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현금을 보유한 유주택자들, 현금 보유하신 분 결국에는 이걸 내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현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걸 어디다 투자해야 되는데 규제는 많죠. 그런 분들에게 현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다 보니 다주택자 세금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장점을 바탕으로 투자를 해서 결국에 전매 상태에서도 매각을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게 이 투자를 추천하는